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의 대단함은 말하기도 입 아프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폐허와 전쟁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다못해 나라까지 두 개로 쪼개지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죠. 땅덩어리도 작고 기술력, 인력,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조차도 없었기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인 수치로 경제 발전을 이뤄나갔습니다. 80년대에는 88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는 일본이 장악했던 전자제품과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한국이 무섭게 뒤쫓기 시작하죠.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놀랍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세계 부자국가 순위 10위에 랭킹을 하며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먹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적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져왔고 올림픽을 2번이나 개최하기도 하며 작년만 해도 오징어 게임, BTS 등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작년엔 57년 만에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한국이 이제 서구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거리에 높은 빌딩과 외제차들이 흔해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하지만 이런 선진국이 되었으면 사람들의 행복도도 그만큼 높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는 그동안 빠른 성장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올해 한국 행복지수가 146개국 중 59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1위는 어떤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왜 59위를 차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지수는 나라별로 1000명의 시민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은 갤럽의 월드폴을 바탕으로 6가지를 측정 기준을 두어 평가를 하는데요. UN 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는 최근 2022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순위를 밝혔습니다. 앞서 행복지수는 6가지 측정 기준을 두어 평가한다고 했죠? 그중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돈입니다. 아무래도 삶과 바로 직결된 돈이 행복의 중요성 중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국내 총생산인 GDP로 소득을 측정한 것이죠. 이 부분은 한국은 높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소득 수준이 상승했을 때 행복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표를 보면 높게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소득은 생각보다 크게 영향이 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흔히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건강은 국민들의 평균 수명 또는 기대 수명이라고도 하죠. 이 국민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남은 4개의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앞서 얘기한 소득과 기대 수명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남은 4개의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바로 4개 중 첫 번째는 바로 사회적 지지인데요. 사회적 지지는 내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 지표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핵 가족화와 세대 간 단절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웃은 물론 친척 간 교류도 줄어드는 게 사실은 슬픈 상황이죠. 두 번째는 자유인데요. 자유는 바로 선택의 자유가 있냐 없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의지대로 편하게 고를 수 있냐는 것인데요. 이 점수 또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이 지표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옛날에 비해서는 맑고 투명해졌다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걸 보니 티나지 않게 뒤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지표는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 총수들이 저지른 부정과 불의가 국민의 행복을 여전히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맑아진다면 아마 행복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지표는 관용입니다. 이 지표는 자선 또는 기부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지난달 얼마나 기부를 했냐고 물어봤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또한 전 세계 최하위권을 달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총 사회적 지지와 자유, 부패, 관용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지표들을 모았더니 대한민국은 전체 149개국 중 59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게 위치한 국가들은 크고 잘 사는 선진국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를 가진 나라는 세르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스, 쿠웨이트 등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들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OECD 38개 회원 공헌 추려보면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에 속한 편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행복도가 낮은 것은 분배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신뢰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매우 심하죠. 흔히 흑수저, 금수저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고 집은 물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헬조선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일자리 학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남의 시선 또한 너무 신경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분명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항상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1위는 과연 어떤 나라이며 과연 1위 비결은 무엇일까요? 1위 국가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선정되었는데요. 핀란드는 1년에 200일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며 비도 자주 오고 태양을 볼 수 없을 때도 있는 곳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몇몇 학교를 제외하곤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심지어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경쟁도 없고 성적을 매기지도 않는데 교육 랭킹이 세계 3위를 차지했죠. 교육비가 무료라 학비를 내려고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많은 세월을 학비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이 말고도 의료비 무료, 출산 후 정부의 지원, 핀란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긍정적인 마인드와 경찰의 신뢰도 등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무엇이든 행복해야 삶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성장한 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이 순위가 발표나자 한국이 다른 후진국들보다 행복지수 순위가 낮다는 것에 많은 외국인들은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이와 관련한 해외 반응을 바로 만나보죠. 한국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 뒤진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약간 충격적이며 그리고 냉소적으로 놀랍지 않아. 지금 한국 사회가 교육과 청년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가혹한지 알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핀란드와 비교할 때 한국은 사회적 지원, 삶의 선택의 자유, 정치적 부패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뒤처져 있어. 그럼 다시 이래야지. 그들은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돼. 이건 과도한 직장 문화나 미적 기준, 따돌림이나 압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곤 해. 그들이 그들의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적 문제를 조장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한국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거야. 4학년 학생이 인류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을 얼마나 일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좋은 대학에 아이를 데려가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